입시는 어떡합니까? 당장 없죠. 이 사교육과 입시야 뭐 애들이 해서 한다고 치고 사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거 사교육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를 늘리는 개체수를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교육 그러니까 때문에 학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사교육을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진 이유는 그 사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진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는 문은 좁으니까 계속해서 더 돈이 들어가는 체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봤자 돈을 쓰나 안 쓰나 10등 하기는 똑같아. 예. 근데 물론 이제 자녀의 돈, 부모의 돈 때문에 좀 등수가 올라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근본적으로 일본이 조금 이시 지역이 우리나라도 좀 약합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옛날에 좀 달라진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클럽을 엄청 해요. 과외 활동을. 일본 영화 잘 보세요. 그 뭐 무슨 액티비티 활동 엄청 야구 팀이 뭐 3,000개라고 하죠. 그 보면 무슨 뭐 밴드 하나라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일본의 학생들은 하나에서 2개 정도의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을 매일 해요. 그러다가 고3 되면은 그 중에 좀 좋은 학교 가야겠다고 하는 일부만 야, 나 이제 클럽 나 그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 뭐 대단하게 더 좋은 학교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클럽 하면서 고3 대학을 난 다음에 대학교로 가요. 입시의 지옥의 그 개념이 굉장히 없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에 있느냐 비슷비슷한 학교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수 몇 개 빼놓고는. 그리고 그 특수한 학교 말고 나머지를 나와도 월급에서 그렇게 크게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국의 그 재벌과 공기업과 관료들이 쥐고 있는 원청이 갖고 있는 그 임금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또는 복지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이거를 격차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차별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멍을 크게 해야 이게 차가 빠지는 것이지 자꾸 병목은 놔둔 채 뒤에서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뒤집고 난리를 쳐봤자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갔고 또 대학 입시도 좋은 학교들에서 좋은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이제 원하는 학교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 보면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 뭐 합창을 매년 있었고요. 고3 때 빼놓고는. 그리고 배구 대회 같은 거 해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세계 민속무용 대회를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방과 후에 애들하고 춤을 췄어요. 대나무 춤을 추고 한국 춤도 추고 반별로 시합을 해서 상을 주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 제 친구가 이제 교장으로 우리 모교에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게 지금은 살아가는데 지금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서 했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병우 같은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렇죠. 시험만 잘 붙으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시험만 잘 보고 성적만 좋으면 맨 윗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조차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참 큰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미국 같은 데는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취미활동이나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애들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애들 키우면서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왔으니까 뭐 대단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큰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직 글을 못 쓸 때잖아요. 근데,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재밌어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읽기는 하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잘라서 뭐 덕지 몇 개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의 그 플로우, 그 흐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갖고 가서 아이들 앞에서 1학년인데 5분 정도까지 발표를 시켜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때. 그건 뭐 공립학교인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그 시작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딴 거 몰라도 이빨 하나는 끝내줘요. 아는 건 없는데 이빨은 되게 좋아. 그게 이제 요새 그 오디션 프로를 보면 그 박진영 같은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 기계같이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굳이 가수한테만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똑같은 법전을 외워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난번에 제가 지혜와 지식 얘기를 했지만 자기 걸로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인데 이제 오늘 얘기 내용 보니까 저도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죠. 우리 공 선생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계속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 얘기할 때 참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어린이집의 그 선생님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자기들이 또 학부모를 또 이게 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 댓글에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을 봤어요.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의원님 용기를 내세요. 어린이집보다 엄마들이 더 많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답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긴 다 끝났고. 아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평시 말하는 그 지론과 연결되는 걸로 쭉 보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무선의 가장 큰 핵심은 원청과 하청으로 갈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청과 하청에 갈리는 것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사실은 관료한테 너무 집권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것. 원청과 원청 하청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 이분화와 중앙집권 관료한테 다 대리가 되어 있는 이 체제,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고는 우리가 느끼는 교육 안에서의 느끼는 지옥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싸게 공급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 중앙집권 관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여야 돼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교육세를 중앙집권에서 가져가서 지네들이 돈 만들어가지고 뿌리잖아요. 저는 그걸 아예 처음부터 지방정부가 갖고 그 돈에 있어서 지방 안에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영국 시스템 방법인데 영국은 초중등 교육이나 이런 버짓에 있어서 어떻게 쓰냐면 그 지역에 사는 인당 똑같은 돈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100명이 살고 충청도에 50명이 살면 말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주기는 주되 딱 인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괄해서 다 교육부가 자기들이 보고선 쥐고 흔들어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상한 예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기자가 옛날에 교육부였던 비리를 잡아낸 게 있어요. 정권에 말하자면 국정교과서 비슷하게 이제 대학교 총장들한테 소고기 파동 때 정부를 지원하는 성명을 내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 기자가 알아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 혼자서 말하기 뭐하니까는 모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럼 내가 떼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느덧 지나가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에서 그 사람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에만 14개의 체육관을 지어주더래요. 이 중앙집권의 관료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투자를 할 거냐는 돈을 쥐고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말하자면 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놈한테 갖다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재량권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중에는 한 가지는 아예 대폭적으로 중앙집권에 해당되는 문체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법. 교육부. 또는 그 교육 재정을 쓰는 방법을 아예 룰로 정해서 인당에 똑같은 돈으로 그냥 나가게 해버리고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가 주무를 수 있는 한 방법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하면 뭐 공약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독특하게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제적인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한 거를 갖고 뒤집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 중앙집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는 국공립과 사립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뭐 개발과 이제 신분제 셀렉션용 선발용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가 아닌가.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 선생하고 저하고의 이 방향이 많이 조금 달라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이분은 탑으로 엘리트 길만 오신 분이고요. 저는 항상 그냥 뭐 대충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그냥 그 옛날에 그 엘리트 교육의 덕분으로 그나마 그냥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개성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왔던 길 다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가서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자인 업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포 와보니까 더 실감나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사람 역할을 굉장히 많이 컴퓨터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창의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특별한 창의력을 애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과정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자기 것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너무 걱정인데 이제 그 정책을 해왔고 늘 이제 대기업에서 계속 이제 이런 금융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 선생이 하시는 얘기들은 큰 시스템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걱정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 공 선생이 갖고 있는 걱정도 걱정인데, 이게 뭐 교육부를 없애자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앙 부서에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한국이 갖고 있는 권한은 대폭 줄여서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게 중앙 집권을 분권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그럼 지방 정부 부패는 어떻게 하고 분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분권의 포인트는 누가 더 썩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통치를 당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운 곳에다가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선발을 갖다 자기가 직접 자기가 붙어서 하니까 훨씬 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죠. 뭐냐면 중앙집권 체제를 하면은 무슨 폐단이 있냐면 모든 것이 똑같아져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경상도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이 많아져요. 분야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은행업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저 자본금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1,000억 원으로 내려왔어요. 1,000억 원이면은 1억 달러죠. 그렇죠? 미국은 100만 달러면 돼요. 매년 수백 개의 은행이 만들어지고 합병하고 없어지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왜 이렇게 진입 규제를 크게 하니? 그러면 숫자가 작아야 내가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은행이 너무 많으면 일이 많아져. 왜냐? 권한은 내가 다 쥐고 있거든요. 근데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대방이 너무 많으면 내가 집에를 언제 가냐. 그러니까 애초에 은행을 숫자를 줄이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돼요. 요것은 재벌도 똑같아요. 재벌에서 저도 이제 맨날 구주본이랑 부딪혔던 것들이 그런 건데 각 산업별로 독특한 나름대로 운영 방식이 달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사제도 이런 거. 그럼 구주본에서 다 반대해요. 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관리하기 편하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예외를 자꾸 적용하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거 해야 되는데 다 익셉션이 생겨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핫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권화를 시켜야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실험이 있겠죠.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의 독특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하면 옆에서 보고 저게 좋다더라도 하고 그다음엔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커서 뭐 도지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실험의 가능이 생기는데 권한을 딱 주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집권 한 의미가 보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권화는 국민이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방법으로 가장 좋다는 일반화된 논리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기 교육감했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무상교육도 실시해보고 혁신학교도 그렇죠. 만들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게 좋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렇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또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도전하셨다 이제 실패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네. 좀 구해내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니 왜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왜 전라남도와 수원시가 똑같은 운영 체제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아이는 비슷하게 다 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이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오늘 말씀 중에 그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 선생 말씀 중에 그 한번 좀 우리 들여다볼 만한 것들이 그 지방 국립대학들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특화되지 못하고 점점 힘이 좀 약해지는 네.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해서 지방 분권화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그 지방 국립대학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특화를 좀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인구수가 줄면 점점 더 미달이 생기고 어려워지는데 국가에서 그런 대학들을 지역별로 특화를 좀 시키면서 국립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애들이 좀 더 많은 그 토론도 하고 많은 그 경험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학 입시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교육부는 이제 교부금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뜻에 맞게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룰을 갖고, 이것도 원청하청이에요. 학교에다 그냥 n분의 1에다 똑같이 나눠준다든지, 그러면 학교에 뭘 수리하거나 뭐 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조절을 해본다, 이런 얘기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 자기들 안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선발하고 스크리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크리닝하는 기준이 제가 듣기에 턱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탑 10%래, 고등학교. 근데 우리 탑 10%면 굉장히 우수 인력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계산해봐서 탑 10%?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600명이었는데 탑 10%는 60명인데 60명이 들어간 애들 딱 생각해보니까 아유, 걔네들이 무슨 우수 인력, 이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우리가 만든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킹으로 따라서 탑 무슨 1% 아닌 사람은 다 바보야? 아니야.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기르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예 어릴 때 도장 찍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아닌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건데, 근데 서양을 가보니까 우수 인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문제 저도 미국 좀 살아와서 할 말씀 이민 드리면,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 이미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정책을 보면 전체 학생을 100%로 놓으면 상위 12%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갑니다. 그 이제 뭐 UC 버클리, UC LA,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을 가고, 상위 40%까지를 잘라서 CSU라는 학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롱비치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커버 안 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수 있도록 일단 공립에서 다 받아주도록 설계를 하고, UC 계열은 박사학위까지, CSU는 석사까지만 있고, 칼리지는 학사만 있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 UC에 실패하더라도 2년 후에 다시 한번 이 편입 시험을 봐서 자기가 원하는 계열의 학교로 들어가는데, 제가 주변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빵빵 놀아도 대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2년 동안 학점을 A로 예를 들어 꾸준하게 유지를 했다. 이러면 UCLA에 있는 뭐 LA나 뭐 이런 대학에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UCLA라고 하면 서울 뭐 한국으로 치면 되게 좋은 대학급인데 그런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지 않게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 항상 세컨 찬스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사립을 가는데, 사립의 특징은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비싸고 교수가 훨씬 더 인터랙티브가 그렇죠. 많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거죠. 같은 퀄리티의 교육을 더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공립교육. 이런 식으로 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립과 공립의 비중이, 사립도 굉장히 큰 대신에 사립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네 돈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고, 한국은 이게 공립인지 사립인지 애매모호하고 다 결국은 문교부 공무원 밑에서 놀기는 마찬가지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차별화도 안 되고 하여튼 이상한 결과를 이제 가져왔다.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픽업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 좀 사신 분들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유럽에서 그러는데 아주 어릴 때 스크리닝을 해요. 네. 중학교 올라갈 때, 우리 치면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라든가 이럴 때 소위 대학을 갈 만한 그러한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일찌감치 갈라서, 그게 보통 한 반 정도인데, 반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가고, 나머지 반은 이제 직업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크게 무슨 저항감이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반상의 개념이 아니니까, 직업 학교를 가서 거기서 뭐 직업을 배워가지고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임금에서 차이가 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떠한 인식에서도 그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된 거라서, 그걸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육에서 개발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선발이라는 개념을 줄여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교육에는 또 한편 항상
선발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또 무시는 못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 개발을 안 하고 선발을 하는데 선발만 있는데 선발에서 막상 소위 말하면 관료가 되기, 양반이 되기 위한 선발 스크리닝만 있지 이게 산업사회에서 일할 어떤 직업을 할 거에 대한 선발은 또 홀랑 빠져 있는 이거를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를 뿌리잖아요. 저는 그걸 아예 처음부터 지방 정부가 갖고 그 돈에 있어서 지방 안에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영국 시스템 방법인데 영국은 초중등 교육이나 이런 버짓에 있어서 어떻게 쓰냐면 그 지역에 사는 인당 똑같은 돈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100명이 살고 충청도에 50명이 살면 말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주기는 주되 딱 인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괄해서 다 교육부가 자기들이 보고선 쥐고 흔들어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상한 예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기자가 옛날에 교육부였던 비리를 잡아낸 게 있어요. 정권에 말하자면 국정교과서 비슷하게 이제 대학교 총장들한테 소고기 파동 때 정부를 지원하는 성명을 내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 기자가 알아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 혼자서 말하기 뭐하니까는 모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럼 내가 떼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느덧 지나가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에서 그 사람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에만 14개의 체육관을 지어주더래요. 이 중앙집권의 관료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투자를 할 거냐는 돈을 쥐고 정치인들이랑 이렇게 말하자면 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놈한테 갖다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재량권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 중에는 한 가지는 아예 대폭적으로 중앙집권에 해당되는 문체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법. 교육부. 또는 그 교육 재정을 쓰는 방법을 아예 룰로 정해서 인당에 똑같은 돈으로 그냥 나가게 해버리고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가 주무를 수 있는 한 방법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하면 뭐 공약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독특하게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제적인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한 거를 갖고 뒤집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 중앙집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는 국공립과 사립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뭐 개발과 이제 신분제 셀렉션용 선발용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거 아닌가.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 선생하고 저하고의 이 방향이 많이 조금 달라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이분은 탑으로 엘리트 길만 오신 분이고요. 저는 항상 그냥 뭐 대충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그냥 그 옛날에 그 엘리트 교육의 덕분으로 그나마 그냥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개성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왔던 길 다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가서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자인 업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포 와보니까 더 실감나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사람 역할을 굉장히 많이 컴퓨터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창의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특별한 창의력을 애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과정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자기 것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너무 걱정인데, 이제 그 정책을 해왔고 늘 이제 대기업에서 계속 이제 이런 금융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 선생이 하시는 얘기들은 큰 시스템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걱정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 공 선생이 갖고 있는 걱정도 걱정인데, 이게 뭐 교육부를 없애자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앙 부서에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한국이 갖고 있는 권한은 대폭 줄여서,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게 중앙 집권을 분권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그럼 지방정부 부패는 어떻게 하고 분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분권의 포인트는 누가 더 썩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통치를 당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운 곳에다가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선발을 갖다 자기가 붙어서 하니까 훨씬 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죠. 뭐냐면, 중앙집권 체제를 하면은 무슨 폐단이 있냐면 모든 것이 똑같아져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경상도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이 많아져요. 분야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은행업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저 자본금이 3,0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1,000억 원으로 내려왔어요. 1,000억 원이면은 1억 달러죠, 그렇죠? 미국은 100만 달러면 돼요. 매년 수백 개 은행이 만들어지고 합병하고 없어지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왜 이렇게 진입 규제를 크게 하니? 그러면 숫자가 작아야 내가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은행이 너무 많으면 일이 많아져요. 왜냐? 권한은 내가 다 쥐고 있거든요. 근데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 상대방이 너무 많으면 내가 집에를 언제 가냐. 그러니까 애초에 은행을 숫자를 줄이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돼요. 요것은 재벌도 똑같아요. 재벌에서 저도 이제 맨날 구주본이랑 부딪혔던 것들이 그런 건데, 각 산업별로 독특한 나름대로 운영 방식이 달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사제도 이런 거. 그럼 구주본에서 다 반대해요. 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관리하기 편하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예외를 자꾸 적용하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거 해야 되는데 다 익셉션이 생겨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핫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권화를 시켜야,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실험이 있겠죠.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의 독특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하면 옆에서 보고 저게 좋다더라도 하고, 그 다음엔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커서 뭐 도지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실험의 가능이 생기는데 권한을 딱 주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큰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미국 같은 데는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취미 활동이나 사회에서의 자기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경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애들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애들 키우면서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왔으니까 뭐 대단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큰애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직 글을 못 쓸 때잖아요. 근데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읽기는 하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잘라서 뭐 덕지 몇 개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의 그 플로우, 그 흐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가서 아이들 앞에서 1학년인데 5분 정도까지 발표를 시켜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때. 그건 뭐 공립학교인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그 시작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딴 거 몰라도 이빨 하나는 끝내줘요. 아는 건 없는데 이빨은 되게 좋아. 그게 이제 요새 우리 오디션 프로를 보면 그 박진영 같은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 기계같이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굳이 가수한테만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똑같은 법전을 외워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난번에 제가 지혜와 지식 얘기를 했지만 자기 걸로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인데 이제 오늘 얘기 내용 보니까 저도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죠. 우리 공 선생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계속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 얘기할 때 참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자기들이 또 학부모를 또 이게 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 댓글에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을 봤어요.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의원님 용기를 내세요. 어린이집보다 엄마들이 더 많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답이에요.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긴 다 끝났고. 아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평시 말하는 그 지론과 연결되는 걸로 쭉 보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무선의 가장 큰 핵심은 원청과 하청으로 갈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청과 하청에 갈리는 것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사실은 관료한테 너무 집권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것. 원청 하청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 이분화와 중앙집권 관료한테 다 대리가 되어 있는 이 체제,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고는 우리가 느끼는 교육 안에서의 느끼는 지옥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싸게 공급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 중앙집권 관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여야 돼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교육세를 중앙집권에서 가져가서 지네들이 돈 만들어. 입시는 어떡합니까? 당장 없죠. 이 사교육과 입시야 뭐 애들이 해서 한다고 치고 사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거 사교육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를 늘리는, 개체수를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교육 그러니까 때문에 학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사교육을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진 이유는 그 사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진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는 문은 좁으니까 계속해서 더 돈이 들어가는 체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봤자 돈을 쓰나 안 쓰나 10등 하기는 똑같아. 예. 근데 물론 이제 자녀의 돈, 부모의 돈 때문에 좀 등쓱 올라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근본적으로 일본이 조금 이시 지역이 우리나라도 좀 약합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옛날에 좀 달라진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클럽을 엄청 해요. 과외 활동을. 일본 영화 잘 보세요. 그 뭐 무슨 액티비티 활동 엄청 야구 팀이 뭐 3,000개라고 하죠. 그 보면 무슨 뭐 밴드 하나라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일본의 학생들은 하나에서 2개 정도의 방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을 매일 해요. 그러다가 고3 되면은 그 중에 좀 좋은 학교 가야겠다고 하는 일부만 야, 나 이제 클럽 나 그만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 뭐 대단하게 더 좋은 학교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클럽 하면서 고3 대학을 난 다음에 대학교로 가요. 입시의 지옥의 그 개념이 굉장히 없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에 있느냐 비슷비슷한 학교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수 몇 개 빼놓고는. 그리고 그 특수한 학교 말고 나머지를 나와도 월급에서 그렇게 크게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국의 그 재벌과 공기업과 관료들이 쥐고 있는 원청이 갖고 있는 그 임금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또는 복지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이거를 격차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차별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멍을 크게 해야 이게 차가 빠지는 것이지 자꾸 병목은 놔둔 채 뒤에서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뒤집고 난리를 쳐봤자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갔고 또 대학 입시도 좋은 학교들에서 좋은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이제 원하는 학교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 보면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 뭐 합창을 매년 있었고요. 고3 때 빼놓고는. 그리고 배구 대회 같은 거 해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세계 민속무용 대회를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방과후에 애들하고 춤을 췄어요. 대나무 춤을 추고 한국 춤도 추고 반별로 그 시합을 해서 상을 주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 제 친구가 이제 교장으로 우리 모교에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게 지금은 살아가는데 지금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서 했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병우 같은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렇죠. 시험만 잘 붙으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시험만 잘 보고 성적만 좋으면 맨 윗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조차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집권 한 의미가 보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권화는 국민이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방법으로 가장 좋다는 일반화된 논리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기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무상교육도 실시해보고 혁신학교도 그렇죠. 만들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게 좋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렇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또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도전하셨다 이제 실패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구현해 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왜 전라남도와 수원시가 똑같은 운영 체제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아이는 비슷하게 다 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이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 선생 말씀 중에 한번 좀 우리 들여다볼 만한 것들이 지방 국립대학
대학들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특화되지 못하고 점점 힘이 좀 약해지는 네.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해서 지방 분권화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그 지방 국립대학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특화를 좀 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인구수가 줄면 점점 더 미달이 생기고 어려워지는데 국가에서 그런 대학들을 지역별로 특화를 좀 시키면서 국립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애들이 좀 더 많은 그 토론도 하고 많은 그 경험도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학 입시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교육부는 이제 교부금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뜻에 맞게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룰을 갖고 이것도 원청하청이에요. 학교에다 그냥 n분의 1에다 똑같이 나눠준다든지, 그러면 학교에 뭘 수리하거나 뭐 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조절을 해본다 이런 얘기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 자기네들 안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선발하고 스크리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크리닝하는 기준이 제가 듣기에 턱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탑 10%래 고등학교. 근데 우리 탑 10%면 굉장히 우수 인력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계산해봐서 탑 10%?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600명이었는데 탑 10%는 60명인데 60명에 들어간 애들 딱 생각해보니까 아유 걔네들이 무슨 우수 인력 이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우리가 만든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킹으로 따라서 탑 무슨 1% 아닌 사람은 다 바보야? 아니야.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기르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예 어릴 때 도장 찍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아닌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건데 근데 서양을 가보니까 우수 인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문제 저도 미국 좀 살아와서 할 말씀 이민 드리면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 이미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정책을 보면 전체 학생을 100%로 놓으면 상위 12%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갑니다. 그게 이제 뭐 UC 버클리, UC LA,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을 가고 상위 40%까지를 잘라서 CSU라는 학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롱비치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커버 안 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 수 있도록 일단 공립에서 다 받아주도록 설계를 하고 UC 계열은 박사학위까지, CSU는 석사까지만 있고 칼리지는 학사만 있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 UC에 실패하더라도 2년 후에 다시